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라고 하죠. 대안과 미래.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노선을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선거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어게인 절연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지방선거 전략 전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뭐 연합 기사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서도 당 노선은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것이 선거 책임을 장동혁 대표의 몫으로 한다는 것과 치환되는 이야기인지 뭔지는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차이가 있으니 어쨌든 대표는 장동혁 의원이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당의 노선을 책임지고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로 일단 원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만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안과 미래의 이제 그 이성건 간사하고도 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예. 통화도 하고 이제 부산이죠? 예, 내용을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이분들의 이제 결정적인 건 결행 얘기거든요. 결단을 하고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내가 봤을 때 명분을 축적하고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를 당장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무슨 탈당을 하거나 뭐 다른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기나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방선거를 치르되 장동혁 대표의 그 책임하에 치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신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사실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선거는 물 건너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여지는 태도는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신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정치는 그 신앙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 승리로 절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잠시만요. 기사를 봤더니 이성건 의원이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은 노선 결정 권한은 지도부에 맡기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역시 장동혁 대표가 지는 것으로 노선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왜냐하면 대안과 미래에 그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러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에 그 책임도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한다라는 것을 대안과 미래로서는 나름대로 오늘 분명하게 못 박았다, 뭐 이 이야기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아마 이 생각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비싼 밥 먹고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 대표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군복을 연상시키는 그 점퍼를 계속 입고 나오는데,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이거 비상계엄 뭐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과거 부적절한 일과 연계된다는 점을, 그런 우려를 전했다 그랬더니 당 지도부에서도 국민 시선에 맞춰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예, 얘기 계속해 주시죠. 예. 전국 단위 선거에 대한 책임을 당 대표가 지지 누가 집니까?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바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염치가, 기본적인 염치도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 절연을 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도 염치가 없는 것이고, 그 장동혁 대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뭐 이렇게 소장파 의원들도 염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본인이 직을 걸고 한번 문제 제기하라고 했다고 직을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정당이 정당한 정상적인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를 학수고대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제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절망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그 집권을 했던 세력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정치의 상호 견제의 기능들을 하면서 여의도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좋은 그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서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마 최근에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하나의 과정을 보면 뭐 새로운 이게 뉴노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쟁점 법안들은 예전에 가령 민생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경우도 꽤 있었는데 쟁점 법안은 때로는 단독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일련의 그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를 딱 책임지고 있으니까 법사위에 그 법안이 상정되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항상 퇴장을 해요. 거기서 뭐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수적으로 안 되니까 퇴장하고. 그럼 민주당이 그 주도해서 항상 요즘 기사들 보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 법안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무엇이고 야당은 이 법안이 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기사조차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가 필리버스터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는 했는데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기사를 잘 못 보셨죠. 기자들도 기사를 안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 법안이 영속력,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다음에 또 다음에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그랬을 때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게 뭐 때마다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승희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제1야당이 내란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겁이 나는 게 국민의힘이 맞는 말을 할까봐 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맞는 말을 하면은 국민 과반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안 믿어주니까. 그렇죠. 예. 그 내란 재판부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 원안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수정안이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내용은 그냥 원안에 대한 반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수정은 됐는데 근데 그렇게 결국에 수정하게 된 것도 시민단체라든지 또 민주당 내부라든지 진보 성향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적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또 들어가 있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있거니와 또 생각해보면 내란재판부법이 반대를 할 거면 사법 3법에 비해서 더 크게 반대할 일이었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행동할 거라면 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수정안 봐라. 우리가 그나마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은근슬쩍 공을 챙긴 다음에 오히려 더 반대해야 되고 더 논란이 많은 법에다가 집중해가지고 투하를 해야 되는 거고 필리버스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장외투쟁할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캠페인부터 하고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설령 거기에 맞는 말이 끼어 들어가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만약에 그냥 국민의힘 보고 한 1, 2년 정도 쉬어라. 휴업해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논쟁을 붙이면 사람들이 민주당이 하는 것 중에 일부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정치 구도에서 국민의힘 100석이 조금 넘는 의석이 통째로 빠져도 그렇죠. 지금 입법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 오히려 민주당 입법이 좌절될 것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반대로 움직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모든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면은 저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여론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다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던 사람들 시민들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비판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내란 일으키고 국민의힘이 몰락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혹시 무죄였던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최근에는 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뭐 그 접견 당시의 그 기록을 돈이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 뭐 그 당시 정치인에게 갖다 주지 뭐 이런 접견 기록이 나왔다가는 기사를 또 이재명 대통령을 X에 링크를 해서 올리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좀 그런 반사 효과를 오히려 정부 여당 쪽으로 몰아준 게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던 얘기를 제가 좀 더 짚자면 그럼 국민의힘이 왜 그 지경이 됐는가 했을 때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이 의원들도 책임이 큽니다. 소장파. 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12.3 사태 직후부터 제대로 길을 잡았더라면
지금까지 당이 안 왔죠. 근데 대안과 미래도 보면 권영진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권영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할 때 거기 나가 있던 40명 의원들 체포 반대하던 그 의원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부터 길을 잘못 걸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제어할 수도 없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뼈저린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대안과 미래라는 게 대안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수준인 거거든요, 현재. 예, 장동혁 대표는 뭐 지금 국민의 7, 80%는 비판을 할 테니까. 근데 예. 그 지경이 된 거는 당에서 중요한 국면의 키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짚고 싶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제1야당이 바로 서야 사실 우리 정치가 건강해지는 건데 집권당도 아무리 다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목소리를 신경 쓰면서 갈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무력한 상황 아닌가. 이게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체제를 의미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흔들림 없는 체제.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여당만큼이나 좋은 제1야당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의석으로 따지면 제1야당인데 지금 기본적인 정당 운영 자체가 최소한의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고 저도 오늘은 이제 청년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었던 뭐 김용태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에게 애정을 담아서라도 진짜 한마디를 하자면 그 윤어게인 노선 빨리 절여내야 된다. 대여 투쟁했는데 당내 개혁과 병행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좀 돌려드리면 당내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정도는 병행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 기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안과 미래 대 장동혁 대표의 싸움은 싸워보기도 전에 거의 지고 있는 질 준비를 하고 싸우고 있는 예. 느낌이에요. 지금 장혜영 의원 말씀이 딱 맞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방선거 패배를 뭐 물론 안 그러겠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를 다들 생각을 하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도 지금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가 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그러면 자 너희들 때문에 당이 이렇게 돼서 지방선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과 지지층이 있을까 봐 그 얘기도 못하고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간에 윤어게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중도층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떠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윤어게인 절연 관련해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윤어게인 노선을 빨리 절연해야죠.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희가 뭐 대여투쟁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여투쟁은 당내 개혁하고 병행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처럼 윤어게인 파티만 재확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도 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여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돌파구를 못 찾고 있었을 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여당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차기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사람 도드라지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100명이 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의원직 사퇴를 던져야죠. 그리고 자기가 농성을 하든 하면서 본인들의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원직 사퇴도 한 명도 하지 않는 이런 정당에게 국민이 무슨 희망을 느끼겠어요. 좀 다들 골목대장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다 생계형 국회의원밖에 없는가 보다 이 정도의 정치와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이제 더 확고해지는 겁니까? 뭐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연대고 무슨 선거를 함께 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도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SNS 글을 보면. 아니 그 전한길 씨하고 그 이준석 대표하고 토론을 7시간 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어찌됐건
그게 공론의 장으로 부정선거가 올라왔는데 그걸 덥석 받아서 당내 TF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인지가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덥석 물고 그렇게 방향을 가져간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가만 보면 그 윤리를 통해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제재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은 공천으로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걸로 활용하는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럼 이런 정당에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이 정당에 공천을 받아서 나온 후보들에게 표가 가겠어요. 저는 하나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선거 부정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공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정선거 이야기를 쉽게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대법원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잖아요.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에서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다. 그러면 법원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생각은 무엇이냐. 당연히 또 이런 후속 질문이 뒤따를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막연히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선거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분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좀 부실한 게 뭐 속풀이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을 믿어야 하니 그런 생각을 거둬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거의 천냥지차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수희 평론가는 부정선거를 믿는 분하고 만약에 같이 토론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되게 참는 듯한 모습 저도 이렇게 다 보진 않았지만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더라고요. 뭐 바로 맞받아치거나 그러진 않고 누구요? 그러면서 그 받아줬고 이렇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뭐 그런 분을 만나면은 근데 사실 좀 소용이 없는 거는 그런 분들은 뭘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뭘 들고 옵니다. 예. 처음 보는 사진을 이 투표용지는 뭔데 예. 이런 식으로 들고 와요. 그 빳빳한 투표용지라는 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댓글로 설명을 했어요. 그냥 투표용지를 빳빳하게 안 접고 넣는 사람도 있고 관내 사전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기 때문에 빳빳하다. 그랬더니 또 무슨 그 선관위 어디서 찍어온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그 이거 빳빳한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관내 사전 투표 용지가 아니다.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자세히 아마 실물로 보면 접힌 흔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접은 투표 용지도 보관할 때 펴서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빳빳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도 뭘 갖고 와서라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좀 바꾸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3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압인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토론한 것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한 번은 했었어야 될 일이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번 하는 거 봤으니까 최대한 저는 이거 웃기면서 하는 방법을 좀 개발해봐야겠다. 오히려 웃기면서 해야 된다. 네, 남들이 보기에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그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쓰는 구호가 스탑 더 스틸이잖아요. 근데 진짜 스탑 더 스틸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건 따로 있다. 작년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무려 41%나 얻었어요. 분명히 그 41%에는 내란 옹호가 아니라 이제 내란하고 끊을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끊겠지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집권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결국에는 끊을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준 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표를 훔쳐가서 내란 옹호로 쓰는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이럴 때 써야 되는 말이 스탑 더 스틸입니다. 예. 표를 훔쳐가지 말고. 예.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에게 김수희 평론가가 스탑 더 스틸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댓글 부정선거 내란 옹호. 예, 댓글 또 이런 거 엄청 받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영광이죠. 예. 장영우 의원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지구 평평론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하는 걸 진짜 신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관련된 협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이 나온 정도로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어떤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논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그 책도 저자가 어쩌다가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기까지 되었는가 보면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불안정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통념에 완전히 반하는 신념들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논파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고립시키는 것 들어주지만 그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예.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